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풍이 우리나라를 관통할 걸로 예보되면서 새만금에 있는 스카우트 대원들이 모두 철수합니다. 3만 6천 명을 수송하기 위해 버스만 1,000대가 투입됐고 오전 9시 반부터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YTN 헬기가 새만금 현장 화면을 전해오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이 바로 새만금 하늘에서 내려다본 잼버리 현장입니다. 네. 지금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이는데요. 지금 길가에 바로 아래 보이는 길가에 버스가 줄지어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버스 1,000대가 오늘 준비됐습니다. 지금 화면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새만금에서 이 잼버리 행사가 시작된 게 지난 1일부터입니다. 2일 날 개영식이 있었고요. 개영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좀 논란이 됐고 이후에 태풍이 우리나라를 관통할 걸로 예보됐고요.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철수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대원들을 태우고 이동할 예정인 버스들 많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기 퇴영한 미국과 영국을 제외하고 오늘 156개국의 3만 6천여 명의 대원들이 오전 9시 반부터 순차적으로 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대로 대부분의 텐트들, 그러니까 대원들이 묵었던 텐트는 대부분 철거가 된 것 같습니다. 일부 텐트들만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버스들이 순차적으로 아마 6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각지로 이동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서울과 경기, 전북, 충남, 충북 포함해서 모두 8개 시도로 이 대원들이 분산해서 배치될 예정이고요. 네, 숙소는 각 지역에 128곳에 마련이 됐습니다. 네. 대부분 학교, 그리고 연수원, 교육시설 이런 곳에 숙소가 마련이 됐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인원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동을 마칠 때까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6시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안전을 위해서 이제 273대 순찰차가 대원들을 태운 버스를 에스코트할 예정이고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경찰 헬기도 항공에서 지휘를 한다고 앞서 정부가 브리핑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이 가운데 있는 길에도 버스가 계속 줄지어 있는 모습이 있고요. 대원들이 버스 앞에서 짐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대원들 이렇게 헬기 화면으로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을지 더 짐작이 가는 것 같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어서 아마 땡볕에서 많이 견뎠어야 할 것 같고요. 그동안 겪었던 그 어려움들이 수도권에서 그리고 또 각 지역에서는 좀 힘든 것들이 많이 치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버스를 타기 위해서 대원들이 짐을 싣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철수하는 과정에서도 그늘이 없어서 저기 덩쿨 안에 들어가서 대기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네요. 네,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거다라는 예보가 나오면서 잼버리에 참가한 대원들이 조기 철수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동을 하기 위해서 버스에 짐을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철수하는 인원이 대원들 그리고 지도자들까지 합쳐서 3만 6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40인승 버스로 해도 1,000대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버스들이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헬기로 하늘에서 찍은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화면 상태가 가끔씩 고르지 못합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동안에 있었던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2일 날 개영식이 있었고요. 3일 날 온열 질환자들이 많이 속출했고 여가부 차관이 잼버리 운영에 대해서 좀 차질이 있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4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영국 스카우트 대원들이 퇴소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영국은 4,500명 정도가 참가했는데 이게 참가국 중에는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좀 논란이 더 커졌고 세계 스카우트 연맹은 조기 종료를 우리 측에 요청을 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었습니다. 네. 자, 대원들 이제 대원들이 묵었던 텐트도 이제 곳곳에서 철수가 될 예정이고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대원들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 대원들이 만 14세에서 17세, 그러니까 청소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중고등학생들이 참가한 거기 때문에 네. 예, 아마도 좀 어려운 환경에서 버티기 어려웠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오전 9시 반쯤 이제 버스가 이동하기 시작했고요. 아마 6시간 정도 네. 순차적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 1,000대가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오후쯤에는 아마 여기 영지에서 다 빠져나갈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대원들이 이제 버스를 타고 서울이나 경기 수도권과 충청권 등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이동을 할 예정이고요. 머무는 숙소를 보면 뭐 정부기관, 공공기업 연수원, 기업체, 금융기관 연수원 포함해서 연수시설이나 대학 기숙사 등에 분산 배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2일 퇴원까지 4박 5일 동안 이동을 해서 머물 예정입니다. 네, 이 대원들이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요. 수도권 그리고 각 지역에서 조금 다른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오는 11일에는 아마도 서울에서 K-팝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폐영식까지 진행될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헬기에서 바라본 현장 모습 전해드렸습니다. 네. 네, 앞서 보신 대로 잼버리에 참가했던 대원들 이제 태풍을 피해서 야영지에서 철수하고 있습니다. 애초 조직위원회는 수도권으로 대피한다고 밝혔는데 충청권 등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도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성 기자. 새만금 잼버리 전망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브리핑이 있었죠. 그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한창 잼버리 참가자들이 이제 야영지 밖으로 빠져나가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경찰 인도를 받아서 버스들이 야영지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준비가 된 텐트부터 서서히 하나씩 빠져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이제 짐들은 어느 정도 다들 챙긴 것 같고요. 이제 준비가 완료된 대표단들은 몽골 텐트 아래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지금 햇빛을 피하고 있습니다. 네, 무수히 많던 형광 텐트들 이제 사라져가고 있고 야영지가 서서히 다시 빈 공터로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오늘 브리핑의 핵심은 잼버리 참가자 숙소와 이송 방법이었습니다. 대원들 철수는 오전 9시부터 대만 참가자들 버스로 시작됐습니다. 경찰 인도로 수경지 안에 들어간 버스에 정리가 끝난 캠프 순서대로 올라타는 그런 방식이고요. 근데 오늘 156개국 참가자 약 3만 7천 명이 버스 1000여 대에 나눠 타고 야영지를 떠납니다. 6시간 이상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규모 작전을 위해 전북경찰청은 기동대 20개 부대와 교통경찰 500여 명 등 약 1,800명을 투입했습니다. 동원된 춘철차만 270대, 경찰 헬기도 4대 투입돼 상공에서 이송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장과 경찰청 경비국장이 직접 현장에서 지휘를 맡았고 전북 지역 전체 교통경찰에 대해 가포 비상이 내려졌습니다. 참가자를 태운 버스는 야영지에서 벗어나 수조 교차로를 거쳐 부안 IC를 통해 전북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어제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이곳 새만금도 미칠 것으로 예보돼 비상 대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애초 참가자들이 수도권으로 간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충남, 충북 등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수도권과 충청도 등 8개 시도와 협조해 128개 숙소를 운영합니다. 숙소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연수원, 기업체와 금융기관 연수원, 종교시설 연수원 등 연수시설 중심이고 제일 많은 수는 대학교 기숙사입니다. 태풍 예상 진로에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 왼편으로 참가자들을 옮기는 방침입니다. 참가자를 받은 지자체들은 숙소와 화장실 상태를 점검하고 의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숙소를 순찰하고 식약처는 참가자에게 제공될 식사 질과 양, 위생 상태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폭우로 시작한 새만금 잼버리는 폭염에 시달리다 결국 태풍으로 야영지를 떠나며 진한 아쉬움을 남기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새만금 잼버리 전망대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태풍 피해에 대비해서 새만금에 빠져나온 스카우트 대원들은 바로 우리나라를 떠나는 건 아닙니다. 예정된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다른 일정을 소화합니다. 대원 수만 명을 어디서 수용할지가 관건인데 서울 지역에선 홈스테이를 구한다는 공문을 받고 구청들이 모집에 나섰다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인터넷에 떠돌았던 공문입니다. 8월 8일부터 12일까지 홈스테이 운영자를 모집한다고 돼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500명 또는 1000명씩 모두 15,000명을 수용해야 한다고 써 있습니다. 내용도 구체적입니다. 1박에 15만 원씩 지원하고 식비와 간식비도 5만 원씩 준다고 돼 있습니다. 홈스테이 운영자를 모집한다는 글은 이렇게 SNS 글을 통해서도 들어왔습니다. 원하는 분은 오후 5시까지 주민센터로 연락달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도 비용 지불이 언급돼 있습니다. 하지만 홈스테이에 대한 정부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여가부 장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가정집에는 홈스테이식으로 따로 고려하고 계신 건가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는데요. 머지않아 이런 글이 다시 돌았습니다. 홈스테이 운영자 모집이 취소됐다는 공지사항입니다. 또 엇박자가 난 걸까요? 취재진의 확인에 서울시는 모집 문자를 보내긴 했지만 아이디어 차원의 수요 조사였다면서 공공시설로 충당이 가능해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스카우트 대원들을 위한 숙박시설은 얼마나 확보가 됐을까요? 또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될까요? 정부 입장 함께 들어보시죠. 현 시점에서 묵을 수 있는 확보하고 있는 숙소 현황을 알수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이제 총량으로 얘기하면 이제 뭐 많은 수를 확보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걸 이제 하나하나 확인을 좀 더 해야 되고요. 저희가 비용 부분은 정부가 뭐 이렇게 전적으로 부담한다 이런 그런 책임감을 갖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가 애초 잼버리를 유치하면서 기대했던 경제 효과는 6조 원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6년 동안 1,000억 원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도 추가로 국비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새만금 이미지까지 악화되면서 경제 효과는커녕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만 나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외국 대표단 가운데 처음으로 새만금 잼버리 대회장 철수를 결정한 영국 스카우트 연맹 맷 하이드 대표는 현장 상황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제기해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너무 작고 너무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드 대표는 영국 BBC와 인터뷰에서 그늘 부족과 대원들을 위한 음식 미비 그리고 열악한 위생과 의료 서비스 불충분 등 4가지 측면에서 새만금 현장은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사 중에 이런 우려를 되풀이해서 제기했고 시정될 거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주최 측에 실망감을 느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부실했던 잼버리 대회를 놓고 국회는 상임위에서 책임 소재를 따지기로 했습니다. 다만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를 놓고는 내탓 공방이 여전합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가장 빠른 게 행안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잼버리 행사가 끝난 뒤인 오는 16일 당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가 잡혔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할 예정이라 잼버리 파행 사태 관련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담당하는 여성가족위원회도 이번 달 안에 회의를 열기 위해 일정이 조율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모두 행사를 안전하게 잘 치르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잼버리 준비 부실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상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확대 당직자 회의에서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서울 양평고속도로에 이어 잼버리 대회를 계속 정쟁 소재로만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정파와 지역, 세대를 불문하고 뭉칠 때라면서 소모적인 정치 공세에 몰두하다 잼버리 성공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초당적 협력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잼버리의 기반 시설은 문재인 정부가 역할을 했어야 한다는 반성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은 연일 현 정부를 공격하는 데만 현안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평창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박근혜 정권을 탓한 적이 없었다면서 현 정부는 모든 사건이 터지면 한가롭게 남 탓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춘숙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도 윤석열 정부가 정치사에서 최단기간 최대의 남 탓을 한 정부가 아닌가 싶다며 한가하게 남 탓하지 말고 잼버리 참가자들이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즉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던 일인데 지난 1년 3개월 동안 손 놓고 있다가 만사를 그르쳐놓고 전 정부 탓을 하면 그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서로 정쟁은 자제하고 사태 수습에 집중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설전만큼은 좀처럼 멈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한동안 잠잠했던 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다시 가열될 조짐을 보인다고요. 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로 계획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오염수 대책위가 아동 청소년과 양육자와의 간담회를 열고 오염수 방류 저지 여론전을 재개했습니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등 미래 세대로부터 오염수 방류 반대 의견을 직접 들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IAEA의 과학적 검증에 따른 조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당의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IAEA가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문가도 참여하고 있다면서 일본에는 검증 기준에 맞는 처리를 계속 요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 전역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기간인 오늘 태풍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합니다. 윤 대통령은 공식 휴가 마지막 날인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참모들과 함께 태풍 상황과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회의를 열고 철저히 대비하도록 당부할 예정입니다. 또 새만금 야영지 조기 철수를 결정한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들의 수송과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상암동의 서울 월드컵 경기장으로 장소가 변경된 11일 K-팝 콘서트 준비 상황도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태풍의 진로가 또 조금 변경됐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더 서쪽으로 틀었습니다. 모레 오전 경남 남해안 부근에 상륙한 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관통한다는 예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네, 태풍이 어제보다 서쪽으로 방향을 더 틀어 모레 밤사이 서울 등 수도권을 관통할 걸로 예상됩니다. 말 그대로 최악의 진로를 보이는 셈인데요. 태풍은 일본 규슈 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 밤 서귀포 남동쪽 해상에 진출하고 이어 목요일인 모레 오전 9시쯤에는 사천 부근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걸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내륙을 관통해 충청과 경기 동부를 지나 북한으로 이동할 걸로 보입니다. 서울은 모레밤 12시 자정을 전후해 약 30km 부근으로 지날 전망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태풍이 계속해서 서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서울을 관통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이 태풍 직접 영향권에 드는 만큼 강한 비바람이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럼 지역별로 태풍특보는 언제 내려지고 비바람의 강도는 어느 정도인 건가요? 네, 태풍이 점차 가까워지면서 이미 해상과 전국에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제주도에, 밤에는 남해안에 태풍특보가 내려지겠고 모레는 전국 대부분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면서 동해안에는 최고 초속 40m 이상, 내륙에서는 초속 15에서 35m의 돌풍이 불겠고 해안가에는 폭풍의 일도 우려됩니다. 이와 함께 강원 영동에 최고 600mm 이상, 남해안과 제주도에 4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내륙에도 최고 200에서 300mm, 수도권에도 최고 15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영동 지방에는 시간당 100mm 이상, 내륙에도 시간당 4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예상돼 산사태와 하천범람 등 호우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대조기와 태풍의 북상 시기가 겹치며 해상에서도 매우 높은 물결이 일겠다며 해안가 침수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을의 첫 번째 절기인 입추입니다. 네, 하지만 오늘도 찜통더위가 이어지겠고 곳곳에 오후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요란한 소나기가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도 많이 덥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절기가 무색하게 오늘도 찜통더위가 맹위를 떨치겠습니다. 특히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더위의 기세가 한층 더 강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6도, 광주는 3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뜨겁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영동 지방은 속초가 26도에 머무는 등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오늘도 내륙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많게는 100mm 이상이 되겠고 특히 충남과 호남 지방에는 시간당 최대 60mm의 호우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동풍이 부는 영동과 경북 동해안, 제주도에는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여전히 내륙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 36도, 대전도 36도, 광주 37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태풍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제교육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2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전체 경상수지는 간신히 적자를 면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원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네, 일단 먼저 6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한국은행 발표 내용을 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58억 7천만 달러 흑자입니다. 지난 5월 19억 3천만 달러에 이어 2달 연속 흑자 행진입니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가 39억 8천만 달러 흑자로 석 달째 흑자입니다. 반도체와 석유제품 수출은 여전히 부진했지만 승용차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데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원자재 수입액이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번 돈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번 돈을 뺀 본원 소득수지는 배당 수입 증가로 흑자 규모가 48억 5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상품 수지와 본원 소득 수지가 이끈 흑자 폭을 줄인 건 서비스 수지입니다. 여행 적자가 커지면서 서비스 수지는 26억 1천만 달러 적자로 지난 5월보다 적자 규모가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네, 상반기 경상수지도 흑자로 집계됐죠? 네, 간신히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체 경상수지는 24억 4천만 달러 흑자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248억 7천만 달러였는데요. 1년 만에 10분의 1로 급감한 겁니다. 상반기 내내 이어진 수출 부진으로 전체 상품 수지가 34억 7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영향이 컸습니다. 여기에 여행 적자 확대로 서비스 수지 적자도 119억 3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적자를 가까스로 면한 건 본원 소득수지 덕분인데요. 배당 수입이 늘면서 상반기 본원 소득수지는 194억 9천만 달러 흑자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서 7월 경상수지도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국제유가 동향과 중국 등 주요국 경제 회복 속도, IT 경기 개선 시점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우려했는데요. 이에 기존에 전망했던 올해 경상수지 240억 달러 흑자를 달성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YTN 이영훈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민주당 전재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뉴스 초반에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잼버리 대회에 참가했던 대원들이 새만금에서 다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논란이 많았는데 일단 수도권에서 그리고 또 각지에서 일정을 마무리는 잘 해야겠죠. 준비가 충분히 다 돼 있겠죠. 네, 우선 이 대회가 잘 준비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준비가 안 돼서 초반에 굉장히 문제가 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또 태풍이 오니까 범정부가 나서고 또 우리 민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네. 지금 현재 수도권에 한 2만 명, 또 충청 지역에 한 5, 6천 명 정도 해가지고 네. 대학교 기숙사, 기업의 연수원, 종교의 연수원 같은 곳에서 수용을 하면서 네. 지금 현재 하루 만에 이런 이동 계획을 짜가지고 지금 현재 분산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나라 같으면 상당히 어려울 거로 보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시면 또 이 대다수의 이런 인원들이 대한민국의 힘을 통해서 어쨌든 긴급시에 대피를 하면서 이 행사가 계속 연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그래도 대한민국이 상당히 선진화가 되어 있고 국민들의 힘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 숙소 구하는 것도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숙소는 다 정해진 것 같더라고요. 예, 사실은
이제 물은 이미 엎어졌고 그래도 엎어진 물 주워 담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최대한 주워 담아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모든 정부 역량과 대한민국 국민의 역량을 다 이제 총동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그래도 숙소라든지 또는 잼버리 당초 취지와는 조금 다른 그런 프로그램들이 대대적으로 추가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크게 이제 프로그램에 빵꾸가 안 생기고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최근 한 몇 년 사이에 이런 나라 망신이 없었다. 이제 이런 이제 비판적 견해는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가 그동안 K컬처, K문화, K한류 해가지고 대한민국 하면 그래도 편리하고 깨끗하고 뭔가 최신식 뭐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많았는데 아니 세상 전체의 화장실, 샤워실 때문에 모기 해충 때문에 그다음에 썩은 달걀 때문에 이 잼버리가 이렇게 욕을 먹는 이건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나라 망신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정부 역량을 다 모아가지고 이틀 남은 2, 3일 남은 이 잼버리 마무리를 잘해가지고 적어도 이제 마지막 돌아갈 때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의원님께서 하나 제안을 하셨잖아요. 그 얘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잘잘못을 좀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제안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공연 때. BTS요? BTS. 제안해놓고 깜빡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BTS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특히 한류가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대한민국의 문화의 국격을 주도하고 있는 게 BTS를 비롯해서 우리 여러 젊은 청년들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국격에 좀 손상이 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만회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주자들이 나서는 거지요. BTS 같은. 그런데 BTS가 지금 군대에 지금 2분이 가 있어요. 이게 공연을 하려면 몸 상태나 이 또 역동적인 춤 이러한 이게 예술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연습이 있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아마 제가 볼 때 이게 가능하겠나. 그렇지만 국가가 어렵다. 이럴 때 BTS만이 저는 BTS를 비롯해서 우리 한류를 중심해서 이끌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무너진 국격을 회복할 수 있는데 아마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공연이 될지 뭐가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한민국 국격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누가 됐든 좀 나와가지고 이런 행사에 좀 참여를 해주면 많은 그런 꿈을 갖고 또 신비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대한민국에 왔던 청소년들한테 희망과 또 치유의 시간으로서 이렇게 좀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BTS가 좀 이번에 마지막에 11일 날 공연이나 이런 거에 가능한지 한번 타진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러니까 관계 당국하고 또 특히 제가 국방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국방부 또 여러 가지 관계기관들이 협력을 해서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제가 냈지요. 아직까지 뭐 답이 온 건 없고요. 어떻습니까? 답이라고는 게 금방 나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능성이 아예 없는 상태는 아니군요.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지요. 저도 이게 뭐 공연을 꼭 나와서 뭐 강제적으로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가능하면 세계 청소년들한테 큰 꿈과 희망을 주는 게 BTS 아닌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술 분야라서 쉽지는 않을 거로 보여지는데 어찌됐든 대한민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시행령으로 군대 면제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거를 국회로 넘긴 거예요. 법으로 해달라고. 그래요.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20대는 제가 야당이었고 또 21대에 들어와서는 제가 여당이 됐는데 야당이든 여당이든 국가의 가치를 생각을 해서 우리 상품 수출이라든지 국격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를 해서 BTS 같은 분들은 국가 기여도를 생각을 해서 훈장도 받고 이랬으니까 병역을 면제해서 국가에 더 기여도를 좀 기회를 더 주자 이런 법안을 하다가 그 당시에 처리를 못했는데
이러한 태풍 같은 또 잼버리 같은 행사가 있을 줄도 생각을 못 했었잖아요. 길게 보면 국가의 국익이 어디 있느냐를 우리가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부분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BTS의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 사실 국격이 좀 실추가 됐고 이미지가 안 좋아진 건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상쇄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러니까 국가 이미지가 완전히 추락했죠. 저는 부산의 국회의원이잖아요. 저는 부산의 국회의원으로서 2030년 부산 월드 엑스포를 우리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그 해외도 나가고 네. 또 뭐 지역에서도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국회가 열릴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범정부적인 이제 역량을 모아줄 것을 촉구하기도 하고. 네. 근데 이번에 이 잼버리가 이렇게 돼버리는 바람에 완전히 나라 망신을 시켰지 않습니까? 영국의 BBC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 언론이 도대체 이게 뭐냐 해가지고 나라 망신도 이런 나라 망신 최근에 이제 겪어보지를 못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네. 지금 어떻게 되냐면 당장 부산의 국회의원인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국가 이미지 실추 때문에 11월 달에 올 11월 달에 이제 한 3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11월 달에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잼버리를 주최한 대한민국의 역량을 보고서 준비 정도를 보고서 이 부산의 월드 엑스포에 표를 던지겠느냐. 이게 저희들이 몇 년 또 국가 유치 행사로 지정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몇 년 동안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이 잼버리 때문에 지금 부산 월드 엑스포가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지금. 저는 정말로 이게 잼버리가 잼버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 이 부산 월드 엑스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 국제 외교 역량을 쌓아 올려가지고 만들어왔던 좋은 이미지들을 완전히 다 이게 소진해버리는 정말 네.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문제는 일단 12일까지 잘 끝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 결집을 해서 하더라도 이게 끝나고 난 뒤에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가상의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일단 행사를 마무리했다 치고 BTS 얘기까지 했으니까요. 뭐 잘 마무리했다 치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예산이 1,000억 원이나 넘게 들어간 행사고요. 전 세계인들이 모이는 행사였는데 미흡했던 부분이 너무 눈에 보이게 드러났습니다. 어디에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우선 첫 번째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했던 겁니다. 새만금이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목적성이 있다가 보니까 옛날부터 이 잼버리를 유치할 때요. 플랜 B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무주의 태권도 이런 공원 같은 데다가 하자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또 그 현지 실사를 갔다 와가지고 갔다 오신 분들 또 해외 갔다 오신 분들 온열 진화이나 이런 것들을 다 예측을 해서 여기 적합하지 않다라고 의견 다 냈었습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지역의 정치인들이나 또 이런 분들에 의해서 그런 의견들이 다 무시돼 가지고 여야 할 것 없이 그쪽으로 함몰이 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잼버리를 새만금이라고 하는 이 국가의 큰 자산인데 이 개발하는 거에 어떤 하나의 동력원으로 쓰려고 했던 것이지요. 국가 개발은 개발대로 해야지요. 또 이 잼버리는 잼버리 정신대로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에 맡기지를 아니하고 이게 전부 다 정치적으로 지역 개발에 좀 더 촉매제로 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다가 보니 이 잼버리 대회가 국가의 손실로 온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가는 전문가의 영역을 맡겨서 위치라든가 기후라든가 시기 이런 것들을 다 일임으로 하는 게 좋잖아요. 이게 정치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두 번째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잖아요. 화장실에서부터 샤워실 또 뭐 썩은 계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거 정말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 간척지는 저희 서산 태안 지역이 간척지를 2개를 큰 게 가지고 있습니다. AB지구가 있죠. 서산 AB지구가 있는데 여기에 저녁이면 해충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예측할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놓친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화장실이나 이러한 샤워실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네. 이런 돈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고 정상적으로 단가 계약한 대로 들어왔는지 다 조사를 해서 예. 정말 이거 아주 문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예상했던 답변 중에 문재인 정부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국민 세금을 들여서 투표를 왜 합니까? 우리가 국민 세금을 엄청난 수천억의 국민 세금을 들여서 대통령을 왜 뽑죠? 민주주의를 왜 합니까?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 가치 중에 핵심 가치가 책임 정치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 것은 그 대통령에게 무한 책임을 져달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정말로 역대급의 남탓 정부를 보고 있습니다. 역대급이죠. 사람이 죽어 나와도 언론, 야당 뭐 탓이고 과거 탓이고 전 정부 탓이고 그렇습니다. 뭐 하나 잘못되면 전부 언론 탓, 남 탓, 야당 탓, 전 정부 탓 이거 하다가 날을 새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팩트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박근혜 정부 때 새만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국내 후보지로? 그렇습니다. 국내 후보지로 고성하고 새만금하고 경쟁을 해서 네. 새만금으로 확정이 되고 문재인 정부 때 아제르바이잔에서 한국 유치가 결정이 되죠.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집행을 한 겁니다. 운영을 한 겁니다. 네.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지금 정부가 이끌고 있는 대통령이 누구이고 지금의 집권 여당이 누구인지를 책임 정치라는 차원에서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라는 차원에서 이것은 집권 여당이 돌아봐야 되는 문제고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동계올림픽 전 세계인의 박수 속에 치러냈습니다. 하계올림픽 마찬가지입니다. 월드컵 마찬가지죠. 비등록 엑스포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1991년도 이 잼버리 행사 아무 문제 없이 치러냈습니다. 이런 역량이 있는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나라 망신시키고 국제적으로 조롱거리가 돼버린 겁니다. 이것은요, 현대 민주주의 책임 정치라는 차원에서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가 대통령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는 둘러봐야 되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내 책임 같았고, 비가 안 와도 내 책임 같았고, 세상 모든 일이 내 책임 아닌 것이 없는 것 같았다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회상을 하죠. 이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집권 여당의 자세와 태도를 둘러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정부 책임이 아니면 왜 윤석열 대통령 네 분이 잼버리 개막식에 가셔가지고 3학년 때까지 나도 스카우트 했다 떴다 이렇게 말하자면 좋은 거는 전부 대통령 네 분이 다 하고 난 뒤에 문제 생기니까 남 탓을 합니까? 저는 앞으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이런 남 탓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내 탓이요 할 때 더 잘할 수 있고 개선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남 탓하는 사람 절대 잘 되는 법을 우리가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남 탓하는 집안 잘 되는 집안 봤습니까? 적어도 제 탓이요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 반드시 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전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남 탓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분명히 여성가족부를 비롯해서 저희 정부가 이 개최하는데 소홀함이 있었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지만 이 잼버리 대회는 잼버리 이 기구하고 지방정부가 유치를 한 거예요. 조직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나선 걸 중앙정부가 지원해 준 거지요.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앞으로 다른 모든 행사를 유치하고 또 준비할 때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것이 지역적 선택은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미국에서 미국의 그 현장에 가가 잼버리 대회 할 때 일본에 갔다 와서 보고서 다 냈습니다. 여기 적합하지, 새만금 적합하지 않다고. 제가 헷갈려서 그런데 이거를 요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추진을 했던 거지. 새만금으로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국내 후보지로, 그죠? 국내 후보지로 붙었던 게 새만금과 고성이었는데, 그러면 전북 내에서 새만금 말고 다른 곳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여야가 정치적으로 이게 접근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라고 그랬고요.
그러고 나서 새만금으로 확정이 됐는데 일본 실사도 갔다 오고 미국의 잼버리 실사도 갔다 와서 이 새만금이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플랜 B를 만들었던 것이 무주 태권도장 아니에요. 그런 거 충분히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 새만금에 말이에요. 무슨 기금인가가 있어요. 농지와 관련되는 그 기금이 있는데 그걸 2,150억인가를 거기 투자를 했잖아요. 그리고 원래 380헥타만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게 800헥타가 넘는 거를 더 많이 그걸 이제 메꾼 거예요. 갖다가 그저 흙을 갖다가 이 복토를 하고 한 것이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기간이고 기반 시설 할 수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 새만금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잼버리 대회를 유치를 한 것이지요. 잼버리 대회는 잼버리 대회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늘도 있고 산도 있고 물도 있는 데로 가야지. 이 땡볕에 나무 한 그루도 없는 이 염분기가 올라와 가지고 식물이 살 수 없는 곳에서 해놨으니 이 위치 선정 자체부터가 문제가 됐었던 것들을 오래 전에 했어야지 1년이나 몇 개월 남겨놓고 바꿀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러한 참 국가적인 창피를 당한 거지요. 근데 문제의 본질을 조금 비켜나가 계신 것 같아요.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가장 많은 대표단을 보냈던 영국 잼버리가 이제 철수를 하면서 여러 차례 오늘도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던데 여러 차례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새만금이라는 그것도 여러 문제 중에 하나이겠지만 핵심은 새만금이라는 부지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화장실, 샤워실, 그다음에 얼음 물, 그다음에 의료 지원, 그다음에 그늘막, 음식, 식사 이런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새만금으로 결정하면 안 되는데 그걸로 결정했기 때문에 마치 오늘날 이 난리가 난 이 사달이 나 있는데 이거를 이 부지 선정할 때부터 문제로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충분히 우리가 대비하고 운영만 잘했으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을 화장실 개수 문제, 샤워실 문제, 음식 문제 이런 거였다는 것을 이미 영국 대표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농지관리기금인데요. 이게 2,150억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또 이 부분은 저희가 보강을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온열 질환에서 생명과 관련되는 온열 질환이 예상되는 이 지역 때문에 지역이 적합치 않다라고 하는 의견이 공식적으로 페이퍼로 다 보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옮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다른 행사를 준비한다든지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아주 유념해서 보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국회에서도 지금 상임위가 여러 군데에 걸쳐 있죠. 여가위도 있고 행안위도 있고 또 문체위도 다룰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원래 언론들이 이제 이 재판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인데 뭔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변호인이 사임을 했어요. 현장에서 사임을 했답니다. 예, 이게 보니까 그 변호인 얘기로는 1년 그러니까 재판이 좀 상당 기간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공소장이 없는 내용이 자꾸 재판에서 다뤄진다. 이런 불만을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이화영 전 지사 재판인지 이재명 대표 재판인지 모르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변호사들이 저도 뭐 여기 들어오니라고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 변호사들이 정확하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판이 김성태라는 조폭 출신 기업가 주가 조작범 뭐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한때 이제 비판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그 재산 해외 빼돌리는 문제 그다음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해가면서 북한에다가 편의를 제공하는 문제, 주가 조작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인데 이 지금 들어가가지고 진술이 바뀌고 하면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방북을 위한 그 방북 비용 대납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재판이 가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아니 공소장에도 없고 범죄 혐의와는 전혀 다른 쪽으로 왜 재판이 진행되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것과 유사하게
대장동과 관련해 가지고 유동규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재판부가 유동규 씨를 향해서 사실만 이야기해라. 진술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냐. 사실만 이야기해라라고 재판부가 유동규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진술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검찰이 이 부분은 변호인의 이야기를 좀 새겨 듣고 수사를 증거와 물증을 가지고 해야지 진술을 따라가는 수사 뭐 이런 걸로 지금 흘러서야 되겠느냐 이런 아마 문제 제기를 오늘 법정에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마치 이 수사가 잘못됐고 없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뭐 이재명 대표나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옳지 않습니다. 여기 증거가 다 있습니다. 북한으로 보낸 자금 송장이 있고요. 국정원에 신고했었던 면담에서 했었던 모든 기록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경기도에서 500만 불 스마트팜 북한에 지어주겠다고 했던 거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평양을 갈 때 이재명 지사가 배제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갔다 오려고 해서 이런 사실들이 여기에 다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아니라고 아니 이재명 지사가 그래 상당한데 자기 비서실장까지 보낸 사람 아닙니까? 그런 인간관계가 없으면 왜 거길 보내겠습니까? 다 있는 사실을 가지고 지금 거짓말을 하다가 보니 이러한 변호사들이 사임을 하게 되고 또 이분들이 변호해 줄 수 없는 상황까지 왔겠지요.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네. 진실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이거 간단하게 끝납니다. 지금 이걸 정치 문제로 와가지고 거짓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다라고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겠다고 하면서 지금 정치적으로 거짓 대응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가 코너에 몰린 거 아닌가요? 국민들이 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기록이 있고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전 떳떳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짧게.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지 다 부인하고 세상에 여행 갔다 온 자기 핵심 그 부하도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 이런 거짓말한다고 국민이 믿겠습니까? 자, 짧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대한민국이 정하고 있는 형사사법 절차는 진술이 아니고 증거와 물증에 의해서 공소장을 쓰게 돼 있고 공소장에 나와 있는 범죄 혐의대로 재판을 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변호인들이 오늘 법정에서 문제 제기한 것은 공소장에 나와 있지 않은 건으로 재판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인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뭐 정확히 기사가 나와보고 뭐 분석을 좀 해보긴 해야겠지만 변호사 얘기는 재판부를 기피 신청까지 하려고 했다라는 언급이 그런 있긴 것이죠. 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형사 사법 체계가 정하고 있는 절차와 과정대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문제 제기로 저도 읽혀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증거와 물증에 의해서 공소장을 쓰게 되고 그 공소장에 의해서 기소가 되고 재판이 돼야 되는데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이 공소장에 쭉 나열되어 있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맞는 기소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재산해외 도피라든 재산해외 반출이라든지 또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편의 제공이라든지 이런 아주 중차대한 죄들이 공소장에는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재명 대표와 같은 경우는 공소장이 없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재판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니까 지금 변호인들이 아마 이런 문제 제기를 법정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1분만 좀 주십시오. 30초 드리겠습니다. 30초. 저희 여자 앵커 서 있죠? 알겠습니다. 다음 코너예요. 아니 지금 전 의원님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공소장에 증거 이런 것들 다 해서 돼 있습니다. 국보법 얘기하는데 국가보안법 얘기하는데 아니 민주당이 국가보안법 경찰로 넘겼잖아요.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법을 그쪽으로 경찰로 넘겨놨기 때문에 지금 이 재판을 지연을 하고 정치적으로 덮으려고 하는데 이런 거지 말고 진실을 이재명 대표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는 진위를 알 수 없는 살인 예고글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번화가나 공공장소가 범행 표적이 되다 보니 어느 곳 하나 맘 편히 다닐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다 보니 흉악범죄 예고글을 취합해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제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살인 예고 지도 사이트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 상암동 주변은요, 화면 왼쪽에 보시다시피 초록색 원으로 표시가 돼 있고요. 제가 있는 상암동 주변으로는 노란색 원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이 살인 예고 글들이 올라온 곳입니다. 자, 먼저 가장 가까운 홍대 입구역부터 살펴보면요. 8월 5일 범행을 하겠다라는 글이 올라온 건데 아직 글 작성자가 붙잡히지 않아서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원으로 표시가 돼서 위험성이 남아있는 곳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역 주변이고요. 파란색 원으로 나타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 파란색 원은 글 작성자가 검거됐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기를 눌러보면 글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다라는 기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역에서 흉기를 들고 다니던 20대 남성이 검거돼 구속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역시 파란색 원 안에 있는 자세히 보기를 눌러보면 용의자가 검거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더 옆으로 가보면 석촌호수가 있는데 여기는 회색 원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자, 이곳은 허위 글로 판명이 났다라는 뜻입니다. 불안감의 근원인 살인 예고글 아직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미 200건 안팎에 달하고 60명이 넘는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특히 검거된 인원 중에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으로 확인됐습니다. 검문 등 대다수가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장난이라기엔 경찰력 낭비에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까지 우리 사회가 치르고 있는 비용이 너무나 커 보입니다. 경기도 분당 서현역에서 한 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20대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어제 신상공개위원회 결과 22살 최원종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최원종이 머그샷 공개를 거부하면서 경찰은 피의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무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최원종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당일 지구대에서 확보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최원종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배경을 밝히기 위해 그제부터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이번 주 구속 송치할 방침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철근 누락 아파트 설계와 시공, 감리를 맡은 업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가운데 내부 직원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LH는 지난 4일 무량판 구조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에 보강철근이 빠진 것으로 확인된 15개 단지 설계와 시공, 감리 업체 70여 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의뢰 대상에는 관련 업체뿐 아니라 LH 지역 본부에서 감리 감독을 담당하는 직원도 다수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LH는 수사와 별개로 전관 예우 근절이나 방만 경영, 관리 강화를 위해 외부 기관의 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을 받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